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좀 썼거든요. 이게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향후 인간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 써놨었는데요. 요즘 전 좀 많이 느끼는 게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장난질. 어떤 장난질이냐.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상승이 선거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 1년 또는 1년 반까지 상승.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 이 네 가지의 말이 사실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누구는 이런 말하고 누구는 또 저런 말하고 이게 지금 개념이라는 게 중심이 되는 개념을 잡고 다른 개념들은 그 중심 개념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살펴가면서 이걸 이어 붙일 건지 동떨어져서 봐야 될 건지 반대 개념인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요즘의 상황 보면은 다 스파성이에요. 다 동떨어져 있는 이런 개념들 가치들 인식이 많이 자리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다. 그럼 A 개념, B 개념, C 개념이 있으면 이게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엮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어떤 자료나 정보를 인식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이 채널을 딱 만들어 놨다면은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 이거였구나. 이거 보니 아 이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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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거였구나. 근데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다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많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번 사이클 때 들어오신 신규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 사이클부터 계신 분 계시고 아니면 지지난 사이클부터 오랫동안 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들어온 사람들의 경험, 이 기간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다 다르고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뭐 제 채널도 유튜브니까 이거 지금 하는 것도요. 근데 이 요즘 보면은 대중성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제가 느끼기로는 조회수나 공감 이런 것들이 많고 밑에 코멘트들이 많은 것들의 컨텐츠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위주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기초적이고 고인물들이 보기에는 따분할 정도로 뭐 저런 말을 뭐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해 이런 정도의 컨텐츠들의 인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찾고 그 말인 즉슨 이번 사이클 때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또 저렇게 해서 새롭게 느끼나? 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규 투자자이고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모든 것들이 의문이 싹 풀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고인물들도 기초적인 거에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런 저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딱히 안 됐던 거죠. 도움이 딱히 안 되니까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의미 없다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상태라서 그런 분들도 일부 좀 기초적이고 다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사실 그것만 하면 딱 기계적으로 좀만 버티면 올라간다. 다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많이 찾는 심리가 보입니다. 물론 그거 나쁘지 않아요. 버티는데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똑같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계속 똑같은 내용 하는데 그게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손해겠죠, 시간적으로. 물론 유튜버들은 그걸 원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거 이야기하면 제 살 깎아먹이고 손해인데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단기뷰로 만들어내고 이걸 또 개념을 또 쪼개요. 반감기 사이클, 대선 사이클, 뭐 4년 주기 사이클 다 똑같은 말인데 유동성 사이클까지요.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보통 4 내지 5년마다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4년 주기 사이클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새롭게 말을 지어내는 게 요즘 트렌드이고 그게 유튜브 컨텐츠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죠.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하면서 또 깨닫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뺑글뺑글 도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웬만큼 알았으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파편화된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묶을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시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시즌보다 되게 많아요. 유독 이번 사이클부터 ETF 영향인지 아니면 그냥 그 이전에 한국 쪽에서는 또 비트코인 교육이 또 많이 됐었잖아요. 그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교육이 좀 많이 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다. 근데 제가 추후 경로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자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까지 안 가도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진행 상황을 본다면 우선 사람들 비트코인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고 다들 비트코인 하기 때문에 남들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한다.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게다가 정보도 많이 찾을 수 있고 물론 비트코인 메인 포트폴리오 하는 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처음에 거기서 그렇게 안정감을 찾다가 알트들이 몇 개들이 톡톡톡 튀어오르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톡톡톡 튀어오르다 보면 그걸 못 참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참지 못한단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수익률들이 알트코인들이 톡톡톡 올라가는 거 보면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은 알트코인 뭐 추천 픽 이런 컨텐츠들이 뭐 유튜브나 X나 뭐 어디든 간에 떨어지죠. 관심들이 없죠. 많이 물려있기도 하고. 근데 조금 이제 수익이 나고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어때요? 거기 종목 추천으로 엄청난 그 관심들이 쏟아집니다. 뭐 조회수도 그렇고요. 그럼 그게 한두 달쯤 가서 좀 이제 조금 이제 과열되거든요. 그럼 그 얼마 안 가서 좀 이 고점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이 시장 사이클인지라 그 부분도 인간 지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요. 지금 심리 상태가요. 얼마 전까지 오르는 상승 추세였을 때는 올라가니까 아쉽고 저걸 샀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다 팔고 정리하고 싶다. 왜? 너무나 피로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제 지쳐가지고 이걸 빨리 얼른 털어내고 좀 쉬고 싶은 심리가 더 지금 커진 상황이에요. 요즘 그래서 코멘트 보면은 이제 좀 종합해서 본다면요. 이런 멘트가 되게 많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팔고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르죠. 이전에 오를 때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아이디어도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얘기 많이 하죠.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 4년 주기 사이클, 뭐 반감기 사이클,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클,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 이거 보세요. 이건 궤도를 그린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막 찌그러졌다 가죠. 외부 요인에서 막 구겨지기도 하고 막 펼쳐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여기 보시면 몇 년입니까? 지금 주기가 4년 내지 5년 주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추세가. 이게 또 뭘 가리키고 있죠? 이게 피크 구간이 25년. 이거 말고도 왜 그 되게 유명한 그 사이클 큰 산이랑 작은 산 해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사이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그게 먼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요인 뭐 주식이 뭐 찌그러졌니 어쨌니 외부 요인 그렇게 가져야지 시장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얘 나름의 성질이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매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이건 얘는 되게 신비로운 특성이 있잖아요. 거래 외에 채굴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산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정된 2100만 개, 한정된 희소성, 그리고 채굴될 때 4년 지낼 때마다 보상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걸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이 비트코인 고유의 특성인 거죠. 예, 고유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감이 이루어지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감 이후에 상승. 지금 이거 보세요. 사이클별로 지금 다 뭐 하는 거거든요. 현재 빨간색은 이번 사이클 이제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반감 이후의 상승이 그냥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반감이라는 게 뭐라고요? 반감기라는 게 이거는 거래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채굴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의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같은 게 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2차 반감 일어났어요. 일렉트리컬 코스트가 뭐 전기 그거죠? 프로덕션 코스트, 생산 코스트, 전기세랑 프로덕션 코스트,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산하는 거, 뭐 기계 값이랑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합해가지고 요것도 플러스 알파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 이 부분, 이거 전기세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한 거. 갑자기 얘가 탁 뛰죠. 왜 뛰죠? 반감했으니까.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반감기 이후에 뭐 161일, 160일 요런 거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5개월, 6개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시장 회복을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생산 코스트보다 더 위에 있었다. 그 채굴자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간이 또 생긴다.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앞에 있던 말이. 앞에 있던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다시요. 그게 또 가격 폭락하죠. 다시 회귀를 해요. 생산 코스트 그 레인지 안으로 회귀를 해요. 침체가 오죠. 그리고 다시 리바운드를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 상승 전에 반감기 이전에 항상 리바운드를 다시 한번 탁 튕겨져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반감기 될 때쯤에 다시 한번 또 침체가 와버려요. 가격 안 오르죠. 한동안 5, 6개월 동안 안 올라버려요. 그러다가 가격이 생산 코스트를 또 다 넘어서 버려요. 자유롭게 또 이익을 보는 또 구간이 오죠. 그러다 또 침체가 와요. 1년간의 하락 또 침체가 와요. 그러다 다시 튕겨져 오르죠. 그런 다음 어때요? 코스트가 확 늘어나죠. 반감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5, 6개월 침체가 이 구간에 지금 있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거래만 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 짝대기 긋고 차트 긋고 막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 말로만 얘기하지, 다들 그냥 머릿속에 반감기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지 채굴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버려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지금 얼마만큼 이미 다 거의 뭐 90% 이게 거의 가까이 채굴이 됐는데 뭐 대부분 거래에 의해서 좌우되고 미국이 뭐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볼 필요 없대요. 똑같이 가고 있는 걸. 완전히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데 외면하는 거죠.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표의 멀티플. 이것도 결국은 마이너, 비트코인 채굴, 채굴자 수익에 관련된 이것도 보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결국 이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인 거예요. 결국 채굴자 입장에서 봤으면 다 똑같은 값인데 이걸 가지고 다 여러 개 보면서 이거 다르구나 저거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양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다 뻗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반감기 이후 생산 코스트가 아까 높아진 거 맞잖아요. 어때요? 채굴자 뻗어버리죠. 비용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는 기간 5, 6개월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가격을 올려버려가지고 그 생산 코스트 위로 그냥 올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채굴자들이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랠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과열이 되다가 다시 한번 또 폭락이 오는 이런 사이클. 이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이다. 표현 멀티플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지금 이거 나타내는 게 뭐냐? 채굴자들 뻗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 비트코인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 이것도 우리 봤죠? 같이 봤죠? 다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전전 봤던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이것도 평균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이거 위에 보시면 어때요? 비트코인 가격 대비 지금 채굴한 채굴단가 평균이 더 높죠? 어때요? 손해보는 기간이죠? 언제부터 손해봤어요? 이때부터. 이때 뭐예요? 4월 20일경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반감기 있었죠.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손해봤잖아요. 똑같은 전기비, 똑같은 기계값, 부대 비용 써가지고 했는데 손해보죠. 이 구간 가져야 된다고요. 여태까지 있었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역전되는 구간 다 비트코인 반감기 있었던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죄다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10, 11, 12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뭐가 같냐면 똑같은 거예요. 계절성, 월간 수익률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반감이 있는 해 요거랑 24년, 20년, 16년이니까 이제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컨텐츠 제작하는 저로서는 맞는 거죠. 다르게끔 느껴줘야 돼요. 그래야지 듣는 사람들이 또 이게 새로운 거고 또 관심 있게 보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면 안 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굳이 거기 특히 새로 들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막 현혹돼서 빠질 필요가 없다예요.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데는 전 솔직히 생각한 게 이거 그냥 설명하면 이게 다 전 끝이라고 생각해요. 뭘 더 깊게 설명하고 말장난을 칩니까? 말장난 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새로운 개념이라는 듯한 느낌을 줘서 뭔가 어렵게 하나 툭 던져버려요. 그럼 어때요? 개념이 뭔가 동떨어지고 내가 알던 것과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관심이 가죠. 근데 알고 나니 또 똑같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근데 그걸 속았다고 못 느끼게끔 계속 그냥 또 이렇게 막 새롭게 툭툭툭 던지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쪽이 유튜브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비트코인 개념은 이렇게 잡으면 끝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이에요. 검은색이 금이고 얘가 비트예요. 금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비트가 좀 늦게 따라붙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늦게 따라붙죠. 현재 금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비트 작년 10월 금 먼저 치고 올라왔죠. 그다음 비트 가죠. 이때도 힌트가 금이 있었어요.
이때 특히 주식 떨어지는데 금은 올랐고 비트는 금 따라갔죠. 누가 돌려 세웠죠? 누가 금 따라가게끔 만들었죠? 기억하시죠? 블랙록, 내리 핑크. 블랙록 CEO가 이런 얘기를 가야지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팅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금 저렇게 올라가 있고 디지털 금이랑 비트코인은 아직 저기 막 이게 막 절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제 입김을 불어넣어줄 건데 누가? 전 또 블랙록이라고 봐요. 블랙록의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비트잖아요. 그 아이비트를 기반으로 한 옵션 상품을 이번에 SEC에서 승인해줬다. 근데 아직 최종 승인은 아닙니다. 좀 더 관문이 남아있긴 해요. 다시요. 자, 비트코인 왜 떴어요? 비트코인 왜 쭉 올라갔죠? 이번에 특히 그 1분기 때 블랙록이 만든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비트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이비트를 기반으로 한 옵션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이거랑 지금 같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우리 빡빡이 삼형제잖아요. 어차피 같은 한 통속인데 코인베이스에서 뭘 이제 또 출시를 합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 게시글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좀 미세한 거 있어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 같은 걸로 봐요. 결국 블랙록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 2기로 만들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ETF로 하드포크 한 거 안 돼요.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은 아닌데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결국 미국 소나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옛날부터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전부 다 예상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가격의 움직임 또한 뭐 CME 선물거래 장치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어때요? ETF 만들어 놓고 현물 ETF 만들어 놓고 이제 옵션까지. 게다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래핑한 거. 이더리움이나 베이스 체인을 통해서 래핑한 비트코인 만드는 거. 전부 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다 미국 애들이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이거는 지금 너무나 지금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7월 얘기긴 한데 이게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You have made it so that people can be in Bitcoin. We hear that you are thinking about Ethereum. These are incredible things. Now BlackRock is not known as a gunslinger by any means. So you obviously must believe that this maybe is an alternative. Is this an alternative in order to be able, because of a deficit? Maybe something long term people should have? Absolutely. 그러니까 당신 비트코인 안 믿었던 As you 사람이에요. know, I was a skeptic. 난 되게 비관적이었다. I was a proud skeptic. 이거 스토리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 되게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비트코인 좋아하면서 막 비트코인 사들이고 막 이러잖아요. 스토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리 핑크도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본인은 비트코인 진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계속 나와가지고 어때요? 난 옛날에 비관적이었는데 지금 막 비트코인 좋다, 이게 좋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I studied it, learned about it, and I came away saying, okay, my opinion 5 years ago was wrong. Here's my opinion today. 내가 공부해보니까 5년 전에 그거는 이제 This is 틀렸다. what I believe in today. I believe the opportunity. 그러니까 블랙록 CEO가 이 정도 나와가지고 전 세계 1등 자산운용사의 그 수장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 얘기하면은 사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방향을 이끌어주잖아요.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작년도 한 이맘때쯤이었어요. 10월쯤에 이제 블랙록 CEO가 한번 탁 쳐줬거든요.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 따라가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작년에. 그래서 이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가 포인트잖아요. 금 따라가게끔 한번 툭 쳐줬던 거. 그러니까 금이 먼저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못 올라갔죠. 이 구간 보셔야 돼요. 이 구간.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요. 금이 막 치고 올라가죠. 금이 치고 올라갔죠. 얘가 해서 비트코인 탁 치게끔 올라가 줬던 게 레리 핑크란 말이에요. 블랙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블랙록이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가? 이건 7월인데 7월엔 별 효과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2번이에요. 2024년 9월 19일. 이 사인을 슬슬 보내죠. 잠재적으로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를 지금 대중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멈춰있다 그런 얘기도 많죠.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예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동력이 무엇이냐? 살 사람 다 샀다. 이제는 뭐 이게 더 이상 뭐 올라갈 거겠냐? 얘가 기업처럼 뭐 돈을 벌어다 주냐? 그게 아니잖냐? 되게 비관적인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된다는 이유를 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블랙록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바로 이거예요. 이번 장에 반감기 이후의 상승의 정답은 이겁니다. 금리 내리죠. 달러 힘 약해진다. 뭐 그런 소리 막 해대고 달러 불안하다. 발행한 거 많다. 이거 옛날에 했던 뻔한 소리인데? 예, 뻔한 소리인데도 통할 거예요. 가격 올리면 그거라 믿기 때문에. 자, 이번에 나왔죠? 블랙록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 나왔었어요. 어때요? 메인 테마가. 아까 그 기사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 해결책이 뭔데? 비트코인이다. 예, 비트코인이다. 이번 상승의 내러티브입니다. 이번 상승의 블록이 이끌 내러티브. 사실 이번에 1월 11일 이후 20% 하락 이후에 쭉 올려친 거 결국 저 블랙록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블랙록이 저거 앞서가지고 올려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비트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옛날 그레이스케일이 GBTC 팔아먹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비트 팔아먹으려고. 기관 대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다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비트 기반으로 옵션까지 할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또 힌트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그 힌트가 코인베이스가 그런 사인을 하나 또 준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코인베이스도 역시나. 어때요? 스토리가. 이번에 50bp 내렸다는 그 기사 딱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위에다가 뭐라 적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달러 안 망할 거라 생각해요. 왜? 미국 달러를 랩핑한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한번 달러의 쓰임새가 더 커지고 그걸 통한 미국 국채를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게 이 하나의 또 디지털 달러로서 당분간 또 이 수명을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미국을 대체할 강대국은 없어요. 중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래서 그렇게 또 디지털로 해가지고 또 더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거죠. 미국 달러 이거 시스템 불안해. 비트코인이 답이야.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정당성 스토리 그런 거를 대중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딱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 주변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위로 올라간다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죠. 그럼 여기서 뭐 내려갈 요소는 뭐가 있을까? 경기 침체요. 경기 침체되고 이제 그냥 다 끝나버린 거죠. 저 50bp 저게 이제 잘못했던 거고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생각엔 그렇고 비트코인 고유의 사이클은 그래도 만약 외부 요인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와도 회복해서 갔었어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안목인 것 같아요. 이게 중심이 되고 외부의 요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 요인으로 비트코인을 해석을 하니까 거기서 많이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작동이 안 된다. 그리고 매번 작동된다는데 이번에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흔들어댔던 거예요. 그게 지난 사이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흔들어대요.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부터 만져봐야 돼요. 얘부터. 왜 얘가 이렇게 올랐을까? 얘가 지금 10몇 년 동안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왜 그게 지금 여러 번의 외부의 요인과 그런 공격과 좌절 속에서도 진짜 소위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맨날 갔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 지금 포인트가 중요하다 생각. 그걸 본다면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 이거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공부해야죠. 예. 맨날 이거 똑같은 얘기 반복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해서 이제 다음엔 이거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